안녕하세요. 21년차 만두진짱 이종택입니다. 오늘은 편하게 여러분들과 서울의 대표 음식인 설렁탕에 대해서 저의 어릴 적 추억과 들은 음식에 대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편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사실은 제가 다른 주제로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3일 후에 그 CBS에 이 방송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요, 이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는 잠시 보류해 놓고 오늘은 제가 아는 이야기를 갖다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설렁탕과 곰탕을 구별할 수 있나요? 그게 사실 설렁탕이라는 메뉴도 있고 곰탕이라는 메뉴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서로 그 장점들을 섞다 보니까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엄연히 설렁탕과 곰탕은 구분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렁탕이라는 거는 곰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곰탕은 왠지 좀 녹그릇에 고급 음식 같고, 사실 그랬습니다. 좀 고급 음식이었었고, 설렁탕은 못생긴 투박한 뚝배기 그릇에다가, 요즘에 뭐 그릇들도 설렁탕도 잘 나오지만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는 설렁탕은 뚝배기에다 먹어야지 제맛이었었다고요. 곰탕은 고급 음식이다 보니까 국물용인 고급 부위인 양지머리와 엄진살, 우리 엄진살은 뭐냐면 우리 우삼겹 있죠? 그거로 내장과 함께 주재료로 끓이다 보니까 국물이 설렁탕에 비해서 맑고 투명합니다. 곰탕이라는 뜻도 기름고 마시름, 그래서 곰탕, 이런 설이 있습니다. 기름기를 마신다, 곰탕. 이래서 이게 줄여서 곰탕이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는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를 푹 고운다 해서 고운다 해서 곰탕이 됐다는 말도 있고요. 설렁탕은 어떠냐? 우리 여러분들 설렁탕의 유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선농제를 지내는데, 선농단이 서울에는 그 당시 한양에는 어디 있었냐면 동대문 밖에, 지금은 장이동 쪽에 있었는데 그쪽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랍니다. 기원했는데 임금과 신하와 다 가서 지내다 보니까 경비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약식적으로 이 성농당에 가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세종대왕께서 그 선농당에 갔다 오시는 중에,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 근처에 왔을 때 그때 비가 엄청 오다 보니까 이 어딜 피해 있었겠죠. 어느 집에 가서 피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시장하니까 뭐 마땅히 먹을 게 없으니까 소 한 마리를 갖다 잡아가지고 통째로 큰 솥에다가 그냥 구워가지고 드셨다. 그래서 선농단, 설렁탕 이런 유래란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래는 뭐가 있냐면은 몽고가 우리한테 아무래도 영향력을 많이 끼쳤으니까 예전에 고려시대부터요. 몽고의 고기 국물을 먹으려면 슐루라고 그러는데, 슐루가 우리말로 점점 슐루하다 설렁탕이 됐다는 말도 있고, 설렁에서 설렁탕이 됐다는 말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설렁설렁 끓여서 설렁설렁 먹기에 설렁탕이란 말도 있고요. 아니면 또 흰 눈빛처럼 희고 국물이 진하다, 그래서 설렁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설렁탕 재료는 뭐였었냐면 아까 말씀 그대로 통째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사골과 잡뼈, 또 머릿고기, 기타 잡고기, 내장 국물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곰탕에 비해서 좀 뽀얗고 불투명합니다. 설렁탕이랑 곰탕이랑, 물론 곰탕은 고급 음식이지만은 이 설렁탕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역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1920년대 그때도 배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0년대는 어때요? 일제강점기였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배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 당시에 설렁탕이 좀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설렁탕 집들이 많이 생기고 곰탕이 조금 가정식으로 됐냐? 물론 이 부위에서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러일 정전 때 일본은 옛날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이 쇠고기를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 고기를 먹었을 때 그 병사들이 체력이나 모든 게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도 쇠고기 군용 통조림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군용 통조림을 처음에 일본 소가 하다가 점점 고기량이 늘어나니까 조선에 있는 소를 잡아다가 통조림을 만들었는데
이 통조림에 일본 사람들은 고기만 먹지 이 부속물, 예를 들어 좀 머리, 다리, 내장 그런 걸 안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인들한테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로 탕을 해 먹은 게, 설렁탕 재료는 머리 들어가고 다리 들어가고 뭐 내장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먹은 게 192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그 전에부터 쌀이 모자라가지고 보릿고개도 있고 막 그랬는지 알지만요, 사실은 조선시대 때 우리는 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자급할 정도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그런 사진들 보면 머슴밥 이렇게 고봉밥으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쌀밥이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이 자급자족할 정도로 됐었는데, 일제시대 전쟁 말기에가 거의 우리나라는 보급 창고가 된 거지, 한반도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물건을 전쟁 물자를 가져가다 보니까 쌀이고 뭐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서부터 이 보릿고개도 생기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는 통일벼 나오기 전까지 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엄청 힘들게 식량이 모자라서 남의 나라한테 이렇게 지배를 당하면은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쌀이 남아돌고 그러지만요, 이 힘든 시기를 저희가 이겨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설렁탕에 국수 들어가잖아요. 그 국수가 왜 들어가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바로 흉년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군사 이제 정권 시절에 흉년이 오다 보니까 쌀이 모자란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그래서 혼식 장려 운동을 했는데, 저도 그 한참 뒤지만은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때도 쌀밥은 못 먹었어요. 도시락을 싸가면, 학교에 도시락 싸가면 뭐 어떻게 했냐, 쌀 칠 때 보리 삶 넣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워낙 우리가 그 당시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63년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어른들 얘기가요, 일반 식당에서도요 점심시간에는 쌀밥을 못 팔게 했대요. 유명한 음식점들, 대형 음식점들, 그 당시에 외식 문화가 있을 때인데 쌀밥을 못 팔게 해서 수수, 팥으로 밥을 대용으로 했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먹기가 좀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만두국도 나오고 분식들이 그때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64년, 65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분식점들도 생겼고, 또 대형 음식점들에서도 이런 만두국이나 칼국수 그런 걸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렁탕 집에서도 이 밥을 이 잡곡으로만 쓰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때서부터 국수를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밀가루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많이 우리한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남아서 설렁탕에 면사리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아버지와 저의 추억을, 이 설렁탕과 저희 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추억이 있는데, 저는 서울 태생이라도 그 당시에는 저 변두린 성북구 기름동, 그 미아리 고개 넘어서 저희가 기름시장 쪽에 살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차라는 게 있어요, 전차. 우리 저 일제시대 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김두한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전차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식으로 제가 국민학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전차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또 들은 얘기도 있지만은 도남동에서 시내까지, 종로까지 그렇게 운행을 했었어요. 제가 7살 때인가? 저희 아버지가 시내 뭐 필요한 거 사러 갈 때는 다 그때는 종로로 나갔어야 되니까요. 저희는 변두리였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꼭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전차를 태워가지고.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 당시에는요, 뭐 일제시대 때 얘기가 아닙니다. 교통경찰들도요, 말 타고 다녔어요. 웃기죠. 그렇게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가자려면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따라갔었는데, 어디에 갔었냐면 그 당시에 종로를 가서, 그때는 서울에 큰 건물이 있어봤자 신세계백화점, 또 저 하신백화점이라고 YMC 그쪽에 있었는데요. 두 군데 근처에만 번화가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아버지가 필요하신 물건을 사고, 그리고 설렁탕집을 아버지랑 갔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커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대리목이나 감미옥이라고 이 설렁탕 전문점이었었는데요. 7살 때 기억으로는 가다 보면은 그 식당 앞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이 설렁탕 드시러 오는 분들이 지금 대형 식당만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면은 꼭 그 집에 있는 아저씨가 있든가 아니면은 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얀 가운 옷을 입고 지금 한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던 분들 같아요. 저한테는 형벌 정도 되는 분들이었었죠. 근데 일본 말로 이라마세 하듯이
그분들도 어서 오십시오! 꼭 그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리에 앉으면 무조건 뚝배기, 설렁탕이니까 뚝배기에다 갖다 주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꼭 한 그릇을 시켜줬어요. 설렁탕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먹는 양인데도 7살짜리 애한테 이게 하나 시켜서 저한테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이들용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꼭 저를 한 그릇 시켜가지고 다 먹어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의 설렁탕이랑 그 당시랑 틀린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설렁탕에 고기가 많지가 않았어요. 고기가 귀하고 그 대신에 국물이 더 진하고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밥이 좀 많았었고 국물이 많았고 고기는 안에 보면은 한두 점 건져 먹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설렁탕이 제 기억으로는요. 그것도 맛있게 또 제가 아버지 한 그릇 드시고 저 먹는 모습을 보면 저는 또 꾸역꾸역 그 꼬맹이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기 이런 거 좀 싫어하는 분들은 왜 그 고기 특유 냄새냐 꾸릿꾸릿한 냄새라 그러나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냄새가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 안 들고 그냥 지금도 생각하니까 추억의 맛? 그런 생각이 가끔가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꼭 먹다 보면 깍두기를 주는데 깍두기도 맛있지만은 그 뽀이라는 그 어린 그 청소년들한테 자기 머리보다 큰 주전자에다가 김치 국물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다가 사람들이 뽀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드시는 그 설렁탕에다 그 김치 국물을 부어준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고기도 없고 시장했던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또 이 설렁탕이 섬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힘든 일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깍두기로 배를 채우지 않았나. 공깃밥이랑 깍두기를 많이 드시고 밥을 많이 드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아이 땐 그러잖아요. 이제 좀 졸렸잖아요. 그러면 전차를 타고 오면은 도남동까지 오면은 제가 이제 자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한 손에는 그 물건을 사시고 한 손으로 저를 업어가지고 그 도남동까지 오는까요. 도남동 지금 여러분 아시죠? 그 번화가 거기에서 그 미아리 고개를 저를 업고선 데려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버지 등에서 자면서 그 넓은 그 편안함? 그러고선 자면서 그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그 기억이 자꾸 요즘 와서 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아빠 생각 지금도 생각나고 그 당시에 먹었던 그 설렁탕 정말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빠 얘기하니까 울컥하네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런 추억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장사 정말 힘들다 하시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설렁탕 집에 가면은 시내에 그 설렁탕 집이 많았나 지금 생각하니까요. 서울역이랑 가까운 데다 그런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설렁탕 집들이요. 음식점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음식점들은. 왜 그러냐면 설렁탕 집에 가면은 석탄이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어떤 데는 나무를 이렇게 막 쌓아놓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가스가 없을 때니까요. 처음엔 나무를 떼다가 제가 어렴풋이 것도 기억나는데 서울역 쪽에 석탄 창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석탄을 거기에서 운반을 했겠죠. 그래서 식당들에서 이 한 번에 열을 올려야 되니까요. 그러려면은 석탄을 떼지 않았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주방 뒤편에 그 뒤에 그 창고에 쌓여있던 석탄, 나무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들게들 장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전거 타고 설렁탕을 그 나무 상자에다가 싣고선 배달들도 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힘들게들 장사들 하셨죠. 그런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힘들죠. 물론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이겨냈듯이 우리가 이걸 다 이겨내면 또 이것도 추억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럴수록 우리 더욱 힘을 내자고요. 다음엔 제가 CBS 그 방송 출연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 내시고 제 방송 이렇게 끝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